이 KCOC라고 해서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가 우리나라의 NGO, 특히 이제 해외에 원조를 하는, 옛날에는 이게 해외 원조단체 협의회, 해원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원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어떤 시혜를 베푸는 단어 대신에 파트너, 협력이라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지금 현재 한 120개 회원 단체가 있는데 이제 더 웨이브 미션도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단체가 추천을 하면은 여기 가입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단체만 더 추천 받으시면 그러면 이제 봉사단원도 이렇게 파견을 해줘요. 그래서 국내 근무하는 직원들도 파견을 해주고 해외 봉사할 직원도 TO를 받아서 정부가 돈을 대주고 인력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체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아는 것처럼 아시아가 한 반쯤 되고요. 아프리카가 한 4분의 1쯤 되고 나머지 이렇게 합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보건의료 요 세 가지가 NGO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NGO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교육, 보건의료, 지역사회 개발. 그래서 이것은 선교단체나 다른 정부 기구보다 NGO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GO하고 선교단체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선교단체는 선교가 목적이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인데 반해서 NGO는 공공적인 성격이고 이웃사랑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NGO는 조금 더 큰 시각의 어떤 하나님 나라, 복지 사회 건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고요. 선교단체는 성도들의 헌금에 의존하고 있다면 NGO는 다양한 후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재단도 지금 이제 35억쯤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35억의 3분의 1은 정부에서 받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기업이나 병원에서 후원을 받고요. 3분의 1은 교회와 개인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다양한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거죠, NGO는. 대신에 정부의 지원을 받다 보면은 정부가 간섭을 해요. 그래서 뭐 영수증도 엄청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정부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잘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돈을 받으면은 드러내놓고 선교적인 활동을 하기는 조심해야 돼요. 대신 이제 간접적으로 또는 이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선교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그 감시와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선교단체는 그런 거 정부 지원을 안 받는 대신에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NGO는 아무래도 이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동료회장도 너무 잘 만드셨는데 또 이 지역 주민들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죠. 그렇지만 선교단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점은 NGO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회교권이나 공산권처럼 선교단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NGO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의 해외 단기 의료 봉사 이번 가을에도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그다음에 남아공과 에스와티니,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파독 광부들하고 파독 간호사들 호스피스 저희가 봉사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7, 8팀을 보내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병원이 후자이라라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병원 50년 된 선교 병원을 인수해서 향후 50년을 운영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단법인을 경기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6명의 선교사가 저희 병원 출신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미션은 뭘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뭘까? 그게 이제 미션이라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의미.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나의 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미국에 가보면은 그 로키 산맥에 산 정상에 이런 팻말이 있어요. 컨티넨탈 디바이드라 그래서 이게 대륙 분수령인데 이 빗방울이 산 정상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로키 산맥의 꼭대기에 빗방울이 딱 떨어졌는데 한번 이렇게 땅에 부딪혔다가 튀겨가지고 왼편으로 떨어지면은 태평양이 되고요. 오른편으로 떨어지면 그게 흘러 대서양이 되는 거예요. 같은데 비가 떨어져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정말 그 분수령. 그래서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나뉘어지는데 처음에 길이 나뉘어질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경부선은 부산으로 가고 호남선은 목포로 가잖아요. 끝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분수령. 그리고 같은 영도인데 어떤 물은 얼음이 되고 어떤 얼음은 물이 돼요. 그래서 빙점과 해빙점이 같은 영도시라는 게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너무 힘들지만 다들 고난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병원은 문을 닫았어요. 어떤 교회도 문을 닫아.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돼. 어떤 교회나 어떤 병원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부흥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10배, 20배 막 커진 기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변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어렵지만은 그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은데 이렇게 흘러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장 내과다 보니까 제 환자들은 거의 다 만성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성 환자를 영어로 크로닉 디지즈, 이 크로닉이란 말이 만성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는 아주 짧은 시각이지만 엄청난 삶의 변화를 주는 임팩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제 환자 중에 86세 된 할머니는요, 저만 보면은 이렇게 저고리에서 사진을 꺼내서 저를 보여주는데 늘 보던 사진인데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빛바랜 사진인데 결혼식 사진이에요. 1950년 겨울 학도병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올리고 일주일 신혼을 살다가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일사후퇴 때 전사하셨어요. 근데 그 남편과 찍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임신했던 아이를 키우면서 60년을 사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6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멈추어진 시각에 촬영한 그 빛바랜 사진이지만 그 사진은 이 할머니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60년의 삶을 지탱해 주면서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요. 어쩌면은 그 여러분들의 삶을 둘로 나누는 그 변곡점의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 더 웨이브 미션을 만드시는 결정을 했던 순간, 언젠지 잘 모르지만 아까 보니까 그 배 위에서 이렇게 바다 같은 빅토리아 호수를 바라보면서 근데 어떻든 내가 법인을 세워야 되겠다. 정말 그 전과 후는 너무나 앞으로 이게 이제 50년, 100년이 흐르면서
더 웨이브 미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BC와 AD가 나뉘어지듯이 그것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